나이가 들면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약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한두 가지씩 꼭 챙겨 드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나이가 드시면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드신 분하고 드시지 않는 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드신 만큼 대사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제가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시는 양이라든지 드시는 질은 높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사할 만큼의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성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고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PD님은 그 제품을 얼마 정도나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냥 한 달 정도? 보통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드시자마자 즉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드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이 한 번 정도는 살짝 바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약 120일 정도가 지나면 파괴돼서 없어지거든요. 그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섭취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드셨느냐 이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오메가3 먹고 나는 느끼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관절이 튼튼하고 좋으신데 글루코사민 드시고 나는 느끼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드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옆집 누가 이거 먹었더니 어디가 좋아졌대 또는 뭐 TV에서 이거 먹으면 어디가 좋아진대 이런 얘기를 듣고 드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뭘 먹어서 좋아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드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저것 드시는 거 많은데 사실은 중복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또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양제가 많은 만큼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영양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 거 좀 다 따지지 않고 좀 하나만 꼽자면 추천 영양제가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 다르고 체질이 다 다르고 섭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권장받으시는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글쎄요. 요즘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프로폴리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이라는 사실이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또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또는 중성지방이 문제다 또는 피떡이 문제다 혈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혈액 안에 항상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뭉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뭉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심혈관 질환의 원천은 사실은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염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염증하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피에도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눈에는요. 각막염, 결막염 이런 것들도 다. 귀에는요. 외이염, 중이염, 내이염 있고요. 코는 비염, 부비동염, 일명 축농증이라고 얘기하죠. 구내염, 구각염, 설염, 그리고 목에도 후두염, 이하선염, 그리고 가장 흔한 편도선염, 그리고 기관지로 내려가면 기관지염,
식도로 내려가면 식도염, 위염, 간염, 십이지장염, 장염, 그리고 뭐 신우신염, 신장염, 요도염, 방광염, 난소염, 뭐 자궁염, 뭐 질염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몸속에 어느 곳에서든지 다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프로폴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다른 음식으로 보충할 수가 있지만 염증이 발생되어졌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폴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꿀이요, 꿀. 많은 분들이 꿀, 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십니다. 왜냐하면 프로폴리스를 어디서 채취하냐면 벌집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근원은 벌집이 아니라 나무의 새순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나무의 새순을 벌레가 갉아먹어버리면 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바로 프로폴리스고요. 프로폴리스는 다른 말로 독이라고 얘기하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독을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은 균이나 아니면 벌레는 죽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 보호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프로폴리스 하면 항염 작용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원료인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프로폴리스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했는데 예. 그래도 혹시 좀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폴리스를 벌집에서 채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꽃가루 알러지가 있거나 꿀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벌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프로폴리스를 우리 화장솜이라고 하죠. 거기에 살짝 묻혀서 우리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한 1시간 정도 붙여 놓으시면 여기에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고 알러지 반응이 있다 없다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또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는 갑자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셨을 때는 속이 울렁거림이라든지 두통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폴리스 드시는 분 중에서 액상으로 되어져 있는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약간 화한 맛과 함께 약간 아릿한 맛이 있어서 먹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액상으로 된 것보다는 알약으로 되어져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영양제를 드셔야 될 때는 첫 번째,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꾸준하게 드시라는 것. 두 번째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챙겨 드시라는 것.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현대인들에게는 염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프로폴리스도 챙겨 드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